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싶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조회하고 있는 리포트는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간지러운 부분 함께 해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을 모셔서 제가 오늘 많이 신경 썼습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이 부십니다. 네, 저희가 이 아름다운 미모도 있지만요. 네. 정말 냉철한 분석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힘을 합쳐서 오늘 이 시원하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사실 11시 구간은요. 대표님도 느끼시겠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제 더 이상 단타할 게 없다라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매했고 관심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볼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순위 보시면요. 오늘 상장한 아이언 디바이스가 1위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었고요. 그 밖에는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쏘아 올린 공 때문일까요? 전고체 배터리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HLB그룹주가 지금 2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것도 참 의미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연일 상승을 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종목을 좀 꼽아서 이 종목은 좀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오늘 에코프로까지 해서 굉장히 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그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수는 지금 양시장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빠지고 있는 반면에 이 지수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별 종목단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한노화성이라던가 이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까지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 업황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디뎠다. 더 이상 나빠질 게 더 있겠느냐라는 어떤 좀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상대적으로는 탄력도를 더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한 10%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방 여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출연자께서 2차 전지 안에서 투자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어떨까요? 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네. 이에 대한 코멘트도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네. 지금 말한 에코프로 머티가 투자하기에 좀 더 낫다. 맞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2차 전지 안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요. 외국인이 연일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주가도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12%까지 상승하면서 11만 8,400원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전 대표님 의견 저희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이번엔 제가 한번 픽을 좀 해봤어요. HLB 그룹주가 왜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재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좀 탈락했던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능성을 좀 높게 봐도 될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간암 신약 FDA 허가를 좀 다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주가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좀 시기는 좀 기다려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이후로도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뭐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제 HLB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신고가를 쓰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HLB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 이 FDA 허가 이슈 자체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일단은 이번에 어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키 맞추기 관점으로 아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장기적인 어떤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수익이 났을 때 파는 이런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HLB 관련한 종목들은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으로 HLB 그룹주는 저희가 예상하면서 투자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회수가 높았던 리포트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늘 올라온 리포트를 토대로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이 조회하고 검색하고 눈여겨본 리포트거든요. 자, 1위부터 5위까지를 먼저 보고 이 안에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부터 제목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L사는 사실 오늘 올라온 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이 검색 횟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오늘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 관심 그 중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재밌죠? L사입니다. 그리고는 D&D 파마텍이나 유한양행과 비슷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투자자들한테 높은 상황이고요. 휠라홀딩스 리포트도 관심이 많아요. 속도가 느려도 방향성은 맞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시장 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오늘 한 투자자분도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관련주 주가 흐름 궁금합니다. 향방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 저희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가장 조회수가 많은 5,000회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L사예요. 네. 하이닉스 좀 봐주세요. 네, 역시나 최근에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 반도체 업황에 좀 돌을 던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가장 큰 파급력을 좀 일으켰던 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습니다. 일단 D램의 어떤 좀 앞으로의 어떤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할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을 거다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를 좀 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 반도체 산업이 그럼 정말로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을 거냐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방금 말씀해주셨던 L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만약에 겨울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그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고 여전히 견고할 거다라는 어떤 그 의견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26만 원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까지도 또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HBM 수요가 일단 여전히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한 71% 정도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원비노드가 이미 뭐 수율이나 성능 검증도 마쳤고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HBM3E의 한정에서만 적용이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죠. HBM3E 12단 경우에는 지금 겨우 막바지 단계에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4분기에는
내년에는 블랙웰 출시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가 되는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에 대한 어떤 협의 자체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승 어떤 좀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사이클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 자체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부진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상보다 PC라던가 그리고 노트북 수요가 좀 좋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들의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까지 어떤 주가의 부진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그럴 예정이다 보니까 이 HBM3E가 12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D램의 어떤 그 할당되는 캐파 자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의 어떤 가격적인 방어력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를 더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SK 하이닉스 엘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 이름이 엘사였잖아요. 겨울의 주인공,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끄떡 없다. 결국 이런 내용. 그리고 이주연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이 리포트에 동의하는 바가 꽤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죠. 자, 하나 리포트 더 볼 텐데요.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을 때 그 아래를 지지해주고 있던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유한양행의 주가가 한번 터졌었죠. 길리어드와 1,000억 원대 이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소식이 추가로 또 나온 상황이었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 것에 비하면 오늘 1.7% 조정,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내용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네. 상향할 만한 상황입니까? 일단 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은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이번에 공급 계약을 새롭게 맺었는데 일단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타비 관련해서 ST팜이 빅타비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이게 중국의 어떤 대안으로 선택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서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이제 점차 좀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왔었죠. 근데 그중에 어떤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한양행도 이제 자회사 지분율이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유한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는 내년 이제 좀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썰렌카라는 제품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일단 신약이기도 하고 기존의 그 에이즈 예방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떤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좀 꾸준히 챙겨 먹었어야 됐고 그래야지 이제 예방률이 99%가 좀 되는 그 정도의 의약품들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 내년 출시가 예상돼 있는 썬렌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의 예방률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주사 제형으로 맞게 되면은 예방이 100%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렉나자 수출한 그 내용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일단 아스코에서 그 전체 생존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타그리소이기 때문에 타그리소와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게 병용요법이잖아요. 병용요법이면 당연히 출시하게 됐을 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려면은 타그리소 대비해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아야 된다라는 거를 어쨌든 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아마 아스코 전체 생존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전체 생존 데이터 자체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아마 한 19%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그리소가 올해 매출 전망치가 한 9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20% 가까이 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유한양에게 떨어지는 그 어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재 한 5천억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매년 그 전체 생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죠. 머크사가 키트루다 SC 3상 임상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새로운 이슈들이 오늘은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기존에 강했었던 유한양행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내일 어떤 그 분위기 키트루다 SC 3상 임상 결과 발표하고 머크의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유한양행 리포트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중요한 시간이 매일경제와 함께하는 실시간 리포트, 실시간 종목 검색 상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종목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HLB 살펴봤고요. 리포트에서는 SK하이닉스 유한양행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주연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